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AT급 시험에서 주어진 문제 도면을 이제 작업을 완성을 한 뒤에 배치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제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 작업이라는 것은 문제에 이렇게 따로 주어질 건데 일각선 작업과 여러분들 그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수험표가 이제 발급이 되는데 그 수험 번호와 이름과 시험 일자를 입력하는 이제 성명란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면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치수가 있는 객체들만 작업을 했는데 완성된 이 객체들의 평면도, 정면도, 이제 우측면도 이런 글자들도 이 하단에 입력을 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 밖에 다른 기본적인 설정들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할 거고요. 어,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가 없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한 번 설명을 듣고 사실 다 기억해서 작업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적어 놓은 내용이 있다면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도면을 이렇게 다 완성을 하면은 배치 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배치 탭으로 이동.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모형 탭, 그리고 배치 1탭, 배치 2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배치 1탭을 클릭을 하시면 배치 1탭 화면으로 이동이 되겠죠. 가끔 배치 2탭으로 선택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래야죠? 왜 배치 1탭으로 이동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꼭 배치 2탭으로 왜 갑니까? 배치 1탭으로 가세요. 배치 1탭으로 간 다음에 도면층을 레이어 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개는 마지막에 치수를 넣기 때문에 도면층이 치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 또 A형선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배치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도면층을 0으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츠라는 명령을 입력을 할 거예요. 리미츠는 구역을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입력창에 LIMITS 엔터 하시면은 이제 캐드가 물어보겠죠. 어디서부터 구역을 지정을 할 거냐. 0,0이라고 돼 있죠. 0,0 엔터. 점이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점 찍으면 망해요. 0 쉼표 0 엔터.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구석을 지정하라고 뜰 건데 A4 용지로 작업을 하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297, 210 엔터 하시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A4 용지 가로 A4 용지 297, 210으로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리스 렉탱글 직사각형 그리는 명령이죠. 알리스 엔터. 사각형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0,0 엔터. 297, 210 엔터 하시면 사각형, 직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이걸 이제 마우스로 휠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휠로 크기가 화면에 딱 맞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Z가 이제 줌 명령 단축키인데 Z 엔터 그리고 A 엔터를 하시면 줌 명령 그리고
그려져 있는 모든 개체를 화면에 다 표현하겠다. all.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Z 엔터, A 엔터를 하시면 사각형이 정확하게 화면에 딱 맞게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프셋을 할 거예요. 오프셋, O 엔터. 간격 거리값은 얼마냐? 10 엔터.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을 안으로,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ESC를 누르고 이 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삭제를 하시면 이게 이제 일곽선이 되는 겁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CAT급 시험에 제공되는 그 화면인데 빨간색이 용지 규격이에요. 여기 보면 2972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빨간색 용지 안쪽으로 10만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도면의 일각선이 작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렇게 성명란이 작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을. 다시 교재로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 사각형까지 삭제를 한 뒤에 표제란을 치수대로 주어진 치수대로 이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죠. 표제란이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자, 이 사각형이 그룹화가 되어 있죠. 렉탱글이기 때문에 오프셋을 좀 활용을 할 거니까 분해 명령 X 엔터를 하신 다음에 사각형 클릭 엔터 하시면 사각형이 분해가 돼요. 자, 오프셋으로 30, 25, 888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30 띄우고 25 띄우고 8만큼 하나, 둘, 셋 빠져나간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성명란이 만들어질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 내용대로 좀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다면 저장도 한 번씩 해주시고 도면층을 뷰포트로 변경을 해야 돼요. 다시 도면층 눌러서 뷰포트 클릭. 뷰포트로 도면층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도면층을 뷰포트로 변경을 한 뒤에 MV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 거예요. MV 엔터, MV 엔터를 하면은 MView라는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MView 뷰포트 구석 지정 또는 켜기 끄기 뭐 이렇게 쭉 나올 건데 MV 엔터를 하신 다음에 숫자 4를 입력 후 엔터 하는 거예요. 4 엔터.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어디에 화면을 분할을 할 거냐.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을 해라. 그러면 여기 왼쪽 위 모서리 이 끝점을 클릭, 그리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드래그 하지 말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세요. 일단 누르는 게 아니에요. 클릭,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우측 하단의 모서리 클릭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 뷰포트를 삭제하라고 이제 그 다음에 안내가 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 이 선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 상단의 사각형이 선택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삼각법에 의해서 CAT 그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평면도 그리고 정면도 우측면도만 이제 이 사각형 안에 표현이 되게 해서 수직 수평을 맞추고 축척을 맞추고 그 밖에 다른 기타 문자들을 입력을 해서 도면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자, 오른쪽 상단 뷰포트를 삭제했으니까 각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하늘색 선이 굵어졌을 때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맞추어라.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자, 마우스를 이 좌측 상단에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굵어져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휠을 눌러서 이 부분에는 평면도만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 평면도 개체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런데 너무 작게도 너무 크게도 말고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지금 문제 도면에서 평면도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한 이 정도고, 정면도가 위치해 있는 공간은 이 정도고, 우측면도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 공간이 상당히 이제 적다란 얘기죠. 너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위치와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그냥 적당히 위치와 크기를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이 됐다. 그러면 정면도 클릭. 이제 한 번만 클릭하면 이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죠. 정면도 적당한 위치에. 근데 이제 이걸 할 때에는 아래쪽에 충분히 공간이 나와야 이 타이틀 블록과 글자들을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넣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위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위치와 크기를 적당히 맞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측 이 하단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해서 또 위치와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적당이란 말이. 이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 공간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위치와 크기를 적당히 맞추라는 말만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 활성화가 풀립니다.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를 풀어주신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지금 동일한 이 사각형으로 화면 크기를 구성하면 이 부분은 너무 넓고 이 부분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크기를 조정을 해서 이 사각형의 크기를 좀 재정의를 할 거예요. 자, 선 클릭, 이 사각형 그립을 클릭을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클릭하면 없어졌죠. 이 선들은 바깥쪽 이 큰 A4 용지 그 밖으로 튀어나가지만 않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도 겹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 안 보이게 하는 거. 즉, 이 부분에는 평면도만, 이 부분엔 정면도만, 이 부분엔 우측면도만 나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 뭐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나만 선택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평면도만, 정면도만, 우측면도만 이 화면상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여기다가 메모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를.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늘색 선 3개를 모두 선택해서 하늘색 선이 얇아졌을 때 뷰포트 도구의 맞춤 축척을 문제지 스케일대로 설정을 해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을 푸는 건 ESC 아니면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사각형 3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다양함이라는 단추가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하면 뜹니다. 안 뜨는 분들은 화면을 크기를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화면을. 그래서 이 문제가 축척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이 하늘색 선 상자 3개를 다 선택을 하고 다양함을 클릭을 해서 축척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1대 2입니다. 이 축척이 3분의 1이면 1대 3, 4분의 1이면 1대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 2를 클릭하면 크기가 정확히 2분의 1 크기로 조정이 되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다양함을 눌러서 1대 2 클릭하면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축척을 이제 맞췄는데 앞으로는 이제 휠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일단 그 전에 혹시 너무 이렇게 아래쪽에 이 개체가 위치가 레이아웃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너무 없다면은 이 타이틀 블록과 글자를 입력을 해서 이 아래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한 이 정도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너무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휠을 누르고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휠을 돌려버리면 축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축척을 맞춘 뒤에는 더블 클릭해서 휠을 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래쪽에 공간 확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와 휠만 안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축척이 1대 2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축척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늘색 선 3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뷰포트 도구의 맞춤 축척을 문제지 스케일대로 2분의 1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직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작업입니다. 평면도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하늘색 선이 굵어졌을 때
mv 셋업 명령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평면도 이 부분이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굵어지죠. 선이. 이 상태에서 mv set up 아까하고는 달라요. 아까는 mview 명령이었고 지금은 mv 셋업입니다. 그래서 mv 셋업 엔터를 하시면 옵션이 뜨는데 여기 정렬이라고 돼 있죠. 얼라인 정렬 A 엔터를 하거나 정렬을 클릭. 그리고 나서 정렬을 어떻게 할 건데 각도냐 수평이냐 쭉 옵션이 또 나오는데 저희는 수직으로 할 겁니다. 수직 버티컬 수직 정렬 V를 클릭하거나 V 엔터. 그리고 나면 이제 기준점을 물어볼 건데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살짝 여기 끝점을 찍어야 되는데 mv 셋업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객체 스냅 설정이 무조건 오프가 됩니다. 꺼져요. 그래서 안 떠요. 안 뜨죠. 이 상태에서 오스냅이 꺼져 있으므로 마우스로 이 아래쪽에 있는 객체 스냅을 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4 버전에서는 이 단추인데 이 단추 2014 이후의 버전에서는 이 옵션들이 화면의 약간 우측 하단에 몰려 있어요. 객체 스냅 단추를 미리 확인을 해서 해당하는 이 객체 스냅 그 단추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제도 설정 대화 상자가 바로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해 끝점과 교차점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끝점이 뜰 겁니다. 자,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정면도의 빈 공간을 클릭, 그리고 동일선상으로 이 가장 우측의 끝점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수직으로 조정이 되는 게 육안으로도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정이 될 겁니다.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수평 H 엔터를 하거나 H를 클릭을 하고, 저라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 아래쪽 끝점 클릭, 그리고 우측 면도의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가장 또 아래쪽에 있는 끝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또 수평이 조정이 됩니다. 육안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얼라인이 되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ESC를 눌러서 명령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활성화가 풀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의 수직 수평으로 정렬을 해주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이 여기까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도면층을 0으로 변경 후 뷰포트 레이어를 동결을 할 겁니다. 자, 도면층이 지금 뷰포트로 되어 있을 건데 도면층을 0을 클릭해서 0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도면층 이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해서 뷰포트에 이게 지금 도면층 켜기 끄기고 이건 동결 해제. 이제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동결이 됩니다. 네. 이 작업까지가 바로 이 부분까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가. 예. 자, 저장을 또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층은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도면층 0이죠. 인서트 명령을 입력하여 템플릿 파일에서 제공하는 블록 파일 타이틀을 삽입을 해라.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CAD를 처음에 그냥 실행해서 작업을 하신 분들은 블록 파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CAT 2급이라는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 CAT 2급 템플릿 파일을 만든 이유가 블록 타이틀을 넣은 템플릿 파일을 사용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인서트 명령을 써도 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삽입, 그리고 블록 그룹의 삽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삽입창이 뜰 건데, 이 목록을 누르셔서 타이틀 블록이 있을 거예요. 타이틀 바로 뜨는 분도 있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클릭하거나 2014 버전 이후에 나오는 그 CAD에서는 이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마우스만 갖다 대도 여기에 블록이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타이틀, 중요한 건 이제 타이틀 블록을 삽입 그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 타이틀 블록을. 그래서 어디에다가 갖다 놓냐, 저는 여기다 갖다 놓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만들어서 우측으로 평면으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위치, 문제 도면을 보고 이 정도 위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곳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타이틀 블록이 삽입이 될 겁니다. 이제 타이틀 블록을 삽입을 했으니까 레이어를 문자로 변경해서, 레이어 문자로 변경, 표제란에 수험번호 이름 일자 기입하고, 이때 글꼴은 굴림의 문자 높이는 3,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문자 높이는 3.5, 글꼴은 굴림. 글꼴은 계속 굴림이에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문자 설정을 굴림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축척의 문자 높이는 2.5,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하여 이제 작업을 해라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CAD 도면 공간 배치 탭 작성 문제 공통 지시사항에 보시면은 바로 이거죠. 여기 있는 이제 글자들을 다 넣을 건데, 이 글자들은 여기 비고에도 나와 있지만 표제란의 크기는 치수를 참조하고 글꼴은 굴림, 문자 높이는 3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즉 굴림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글자의 크기는 3으로, 그리고 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의 글자는 여기 글자 크기를 3.5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축척 2분의 1이라는 이 글자는 글자 크기를 2.5로 하란 얘기예요. 3, 3.5, 2.5. 그래서 글자들을 도면층을 문자로 설정한 뒤에 입력을 하란 얘기죠. 그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뭐 어디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부터 해볼까요? T 엔터, 문자 입력하는 단축키죠. M텍스트.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를 그린 다음에, 이건 정면도잖아요. 정면도 입력을 하고 한 칸씩 띄워주면 좋겠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상단에 이제 메뉴가 뜰 거예요. 글자에 대한 조건을 줄 수 있는, 여기 문자 크기, 목록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글자 크기를 입력했었다라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목록은 없으니까 3.5를 입력하고 엔터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3.5로 커져요. 그리고 자리 맞추기에 중간 중심은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해주면은 좀 더 좋습니다.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기가. 그리고 나서 바깥쪽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 입력이 완료가 되는데, 이 글자의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면 move 명령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 move로 이렇게 선택해서 조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해당하는 글자 개체를 클릭을 하면은 이 그립이 뜨는데 삼각형은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오스냅이 뜨면은 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변경이 되니까, 가운데 사각형 아니면 좌측 상단에 이 사각형의 그립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축척 2분의 1이라는 글자도 입력을 해볼게요. T 엔터.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그린 다음에 축척 2분의 1. 이 글자는 크기가 2분의 1이니까 2.5니까 따로 크기를 지정 안 할 거예요. 자리 맞추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바깥쪽 빈 공간 클릭. 그래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면이 작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정말 오스냅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화면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다시 화면 비율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면도 타이틀 블록과 글자가 입력이 다 됐으니까, 근데 잠깐만, 내가 문자로 안 했구나. 원래 문자로 해줘야 되는데 문자로 안 하고 영어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문자로 도면층을 설정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 CO, 카피로 한영키 확인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엔터. 기준점을 저는 여기를 찍을게요. 이 중심점. 그래서 그대로 이 극좌표를 띄워서 틀어지면 안 돼요. 수평으로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 다음에 수직으로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 정이라는 글자 대신에 우, 측, 바깥쪽 빈 공간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 정이라는 글자 대신에 평. 한 가지 안내를 드릴 게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글자를 편집을 하고자 더블 클릭을 해도 편집 상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해도. 그리고 주의할 점이, 글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안쪽으로 활성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활성화가 풀립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휠을 돌리는 순간 얘가 돌아가니까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자,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삭제가 안 되고 문자를 더블 클릭해도 편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설정을 안 해도 이 배치를 하다 보면은 안쪽을 더블 클릭했다가 바깥쪽을 더블 클릭했다가 막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옵션 OP 엔터.
OP 엔터를 하면은 한영키 확인하시고, 가끔 작업 명령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영키 막 한글로 넣고는 안 된다고 OP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옵션 창이 뜰 건데, 선택 탭에 명사 동사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삭제도 안 되고 문자 편집도 안 돼요. 일반적인 작업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원해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탭의 명사 동사 선택에 체크를 해서 항상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글자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글자가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가질 거예요. 삭제도 먹고 딜리트 키도 먹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연습한 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성명란에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한 다음에 편집을 할 거예요. T 엔터. 자, 이 끝점 클릭, 이 교차점 클릭. 글자 입력하기 전에 설정부터 먼저 할 거예요. 3.5가 입력이 되면은 딜리트 키나 글자를 이용해서 3만 입력되게 해놓고 엔터. 글자 크기 3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 맞추기에 중간 중심 미들 센터. 수험번호죠. 수험번호라고 입력을 하고 바깥쪽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크기가 3으로 가운데 중간으로 입력이 됩니다. 복사할게요. 한영키 확인하고 CO 엔터. 이 문자를 클릭 엔터. 기준점 중요합니다. 어디 찍냐가 여기 끝점 클릭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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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글자는 너무나 잘 됐는데 여기 있는 글자는 살짝 좌측으로 밀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엔터 무브로 이 글자 3개를 선택을 하고 엔터, 기준점을 이 빈 공간을 찍고 그냥 그대로 옆으로 적당히 이렇게 움직이시면 보기 좋게 이제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다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험번호는 뭐 1, 2, 3, 4, 5. 더블 클릭. 이름. 일자. 이름은 조인성. 왜 웃으시죠? 그 다음에 날짜는 뭐 오늘 날짜, 뭐 여러분들이 편한 날짜 적으세요. 2021년 11월 10일. 이제 도면층을 문자로 하고 입력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도면층이 0인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도 다시 이렇게 글자들을 클릭을 천천히 해주세요. 그냥 클릭 해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해서 블록을 클릭했다면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이 풀리니까 ESC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선택하지 마시고 문자들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도면층에서
이 0으로 되어 있는 도면층을 문자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SC를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냐면, 나중에 현재 도면층이 0이잖아요. 그런데 문자 도면층의 맨 앞에 전구따마 도면층 켜기 끄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문자들이 다 꺼져야 돼요. 다시 눌렀을 때 나오고, 이걸로 내가 제대로 도면층 설정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셨죠. 문제 도면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문제 도면에는 수문선이나 중심선이나 가상선이 이렇게 1.3선으로 2.3선으로 파선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업한 거는 지금 그냥 실선처럼 보이고 선도 되게 듬성듬성하잖아요. 이 선의 축척을 이 배치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명령어는 LTS입니다. LTS 엔터 한영키 확인하시고 엔터를 하면은 이제 선 종류 축척 비율을 물어볼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닌데 대개 한 0.3 정도 하면 됩니다. 0.3 엔터 하시면 저는 정말 문제 도면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선 축척이 진행이 되는데, 좀 그래도 안 맞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LTS 명령을 실행을 해서 값이 작을수록 선이 촘촘해지고 값이 클수록 선이 듬성듬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값을 조정을 해서 선 축척을 맞추시면 됩니다.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선 축척 LTS까지 했다면 이제 페이지 설정 관리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배치 1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치 1탭 요 부분, 배치 1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 페이지 설정 관리자, 그리고 수정, 프린터 플로터는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안 보이시면 내리셔서 DWG2 PDF.PC3,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 297-210, 플롯 대상 범위, 플롯의 중심 1대1은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 플롯 스타일은 모노크롬, 도면 방향 가로로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DWG2 PDF.PC3, ISO 전체 페이지 A4 297-210, 플롯 대상 범위, 플롯의 중심 체크, 모노크롬. 실제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부분은 여기고, 확인해야 될 거는 축척 1대1과 그 다음에 도면 방향 가로 이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여기까지가 바로 배치 작업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등각수상도는 안 하는 거니까, 요즘에 이제 시험에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외곽선과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축척, 타이틀 블록, 그 다음에 성명란까지 해서 구역 설정과 페이지 설정 관리자까지 해서 이 도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결과, 이 완성된 파일을 제출을 해서 CAT 2급 시험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021년 CAT 2급 시험의 배치 작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